지금 얘기 들어보시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8월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전화로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알렸어요. 네.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런 사실을 친정어머니에게 알리느냐며 아내의 온몸을 폭행을 하고요. 세상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카메라 삼각대로 아내의 머리와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그냥 손으로 손찌검을 한 것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상황인데 도구를 사용해서 아내를 폭행을 해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뭐 손, 발을 넘어서서 삼각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그 여성이 임신 8주차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미 임신 8주차에서 홀몸도 아닌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또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2명이 아내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손발 도구로까지 폭행을 했고 이 여성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부부싸움을 한 뒤에 남편이 응당 아까는 내가 좀 잘못했어 심했어 사과할게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여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내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친정 엄마한테 얘기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렀다고 김복준 의원님 일렀다고 네. 구타 폭행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특수 폭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손으로 이렇게 이제 때리면 260조 그 단순 폭행 처리되고 상처가 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치 3주의 진단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아내 또 더더군다나 임신한 아내를 카메라 삼각대 도구를 사용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했다면 이거는 특수 폭행죄가 됩니다. 261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할 수 있으면 임산부 폭행죄도 좀 만들어서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이를 생후 11개월 된 아이 품에 안고 있었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안고 있는데 아빠가 와서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봤으면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거 부분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큰 처벌이 예상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남편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가정폭력 상담을 많이 하고 이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집안에서만 단둘이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진단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거 그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추궁하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난 삼아서 임신한 아내의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툭툭 찬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네. 사람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 그것이 바로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방증이다. 본인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배를 툭툭 찬 것 역시 폭행이거든요. 그거를 장난으로 여겼다는 그 남편의 의식 자체가 이미 상습성을 내포한 그러네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면 요즘 짐승도 화를 내요. 정말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원은 어제 남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남편은 장난삼아 아내의 배를 발로 툭툭 찼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난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력으로 보이는 폭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잖아요. 장난으로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찼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걱정되는 게요. 징역 1년의 실형은 이제 법원이 선고를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걱정되는 건 실형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글쎄 남의 부부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요. 아내 되시는 분한테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남편이라면 이 사람하고 그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일단은 아내를 폭행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그렇죠. 맞을 이유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폭행한다는 거 그 자체,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의 배를 발로 찬다? 그리고 아내를 때리면서 도구를 사용한다? 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봐도 글쎄요, 저 영구히 엄청난 반성이 따른다면 모르지만 영구히 어떤 동반자로 인생길을 갈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네.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안전망이란 게 정말로 존재한다면요, 이 남편이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이후에 이 아내와 두 아이, 정말로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 세 가족이요, 정말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치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왜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어요. 한 남성분이 오토바이를 끌고 중앙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바로 뒤에서 자동차가 한 대 달려오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새벽이고 오가는 차도 없으니까 저렇게 간 겁니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 검은색 차량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지금 오토바이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사방에 흩어지고요. 네, 뒤이어서 구급대가 도착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지금 한밤중에 네네, 벌어진 말씀하시죠. 사고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 보세요. 앞서 이제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오토바이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양발로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가는 경우가 더 안전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가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새벽에 전방을 주시했다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차량이 무지막지하게 저 오토바이를 그냥 치고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뭔가 도로변에 흩날려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이 오늘 새벽 1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기 성남시 이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2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남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세상에. 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시던 분 70대 남성인데 아이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아우. 이분은 이 신문 배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흩날리던 종이가 가지고 계셨던 신문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세상에 되고요. 배달하려던 신문이었군요, 세상에. 네. 경찰에 따르면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에 이 신문 배달원을 들이받았던 이 차량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고 그대로 중앙불에 들이받아서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가해 차량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으면 보세요. 이 가해 차량 왼쪽이 처참하게 종이장 이상으로 구겨졌습니다. 바퀴도 빠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뭐 다들 예상하셨겠죠.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세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요.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상태인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범행이죠. 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70대 어르신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늘 아침에 문 앞에 조간 신문이 나 있으면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간을 배달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 난 시간대에 신문 배달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신문 배달이라는 건 오면은 그 지국으로 가서 신문 분류를 하고 통상적으로 배달은 저를 새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지국에서 신문 분류를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 중에 이제 사고 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신문에 네. 배달의 전 단계가 있어요. 신문을 다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는 광고지 같은 거 다 넣는 작업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분류 작업을 전 단계로 마치시고 세상에 귀가 시던 길이었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 신문이 오면 각각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가. 그러니까 이분도 이 70대 그 연세 드신 분도 아마 신문을 이제 소일거리로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문 배달을. 그러니까 당일날 이제 가가지고 신문을 좀 이제 그 분류를 한 거죠. 분류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전날 신문일 걸로 보여요. 남은 신문들을 이제 본인이 싸가지고 집에서 아마 또 폐지를 또 모으는 일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분류는 해놓고 나중에 배달하더라도 아유. 전날 남았던 신문 정도를 이제 아마 본인의 오토바이에 그 싣고 집이 오토바이 거리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국에서. 세상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양쪽 발을 짚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던 아이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추돌 사고를 낸 거고 이분은 아내분하고 자녀 한 명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한 분이 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세상에. 술에 취해 운전대를 그렇게 잡고 싶습니까? 잡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아까 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 상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자도 현재 부상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음주운전한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음주 측정도 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들이 있어서 뭐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네네. 게 만약에 그냥 배달을 하러 가거나 이랬으면 그분도 오토바이에 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폐지 모아서 지난 신문 폐지 모아서 그거 이제 판다고 해도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막 반찬값이라도 보태려고 그거를 끌고 가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가장이었던 분을 잃은 이 유족들은요 얼마나 황망할 거예요. 이거 누가 이 슬픔을 누가 이 아픔을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 처벌하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연예인들한테는요 최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2012년에 데뷔했다가 2019년에 해체한 BAP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고요. 그 이제 이미 해체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 가수인 거죠. 그 운전자가 지난 26일 밤 11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의 이 학동 사거리 쪽을 운전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10m 정도가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는 세상에 그런 사고를 이 냈습니다. 장면이네요 지금. 네, 당연히 이번에도 음주운전입니다. 술 마신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후에 저렇게 중앙에 있는 저렇게 보세요. 분리대까지 휘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 사고 이후에 해당 운전자를 붙잡았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마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도망가는 것도 이제 물피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뺑소니입니다. 저것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추적에 나선 경찰관이 약 한 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이제 검거를 한 거고요. 아하, 네. 검거해가지고 운전자가 누군가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홍종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BAP의 멤버
힘찬 씨. 네. 예, 이 사람인 걸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명백히 이 검거되고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분간을 경찰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술이 취했어도 할 태도는 아니죠. 결국 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룹 BAP 다소 낯선 이름이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힘찬이란 가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때는 그룹 활동했고 지금은 솔로로 전향한 가수랍니다. 힘찬 씨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죠. 지금 뭐 솔로 가수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 이런 사고를 냈어도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 힘찬 씨 재판 중이었어요. 어떤 일로 재판 중이었냐면 지금 2018년 이 사람이에요? 7월에 맞습니다. 2018년 7월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 남자 셋, 여자 3명 이렇게 함께 놀러를 갔는데 여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8월에 불구속 입건이 됐었어요. 하하. 그리고 이 건이 지난해 8월에 검찰에 그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 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월에 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기소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계속 공판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실은 이 이제 8번째 공판이 지난 8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네. 코로나19로 연기가 되어서 11월 18일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하. 음주운전도 나쁘지만요. 일단 이 강제추행이 물론 이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힘찬이라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힘찬 씨는 이제 검찰에 공소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 간에 호감이 있었다. 호감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제추행 혐의 일단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이 2년 만에 복귀, 뭐 가요계 복귀를 뭐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홍종선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 2012년도에 이제 그룹 BAP로 데뷔를 했고 지난해 2월에 소속사와는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솔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7월에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기소되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동안 진실과 다른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심적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든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곧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에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 뭐 Reason of My Life라는 건데 이걸로 컴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31일과 1일, 그러니까 이번 31일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비대면 팬미팅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아하, 네. 근데 25일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컴백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 방금 보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딱서니가 없네요. 왜? 컴백이 기뻐서 자축, 스스로 축하주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컴백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뭐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아하. 정말로 행동 조심해야지. 이런 사건 사고 한번 나면은 굉장히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힘찬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네. 음주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잃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컴백 앨범의 제목이 Reason of My Life였잖아요.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이름처럼 뭐 인생을 좀 힘차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듣는 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로 행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네요. Reason of my life. 내 인생의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대체 뭡니까 힘찬 씨는? 자, 강제추행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언급을 안 할게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이 음주운전은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요. 0.264%예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만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만취라고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마신 겁니다. 네.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이 형사 입건하고 뭐 면허 취소되고 상응한 대가를 받겠지만 네. 엄청나게 술 마신 겁니다, 이 사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그것도 만만치 상태로 음주운전, 대중들의 또 팬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힘찬 씨가 컴백 소식을 알린 게 재기에 그 소식을 알린 게 지난 7월이었거든요. 사고가 2018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성추행 혐의가 2018년 강제추행네. 7월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딱 2년 만에 이런 컴백 소식을 알리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팬들이 아니 지금 아직 재판 중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지금 반성해야 되는 때 아니야? 사실 시선이 이미 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컴백을 알리면서 재기를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정말 노력 다해서 말하자면 만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것도 면허 취소라는 게 0.08만 넘으면 면허 취소인데 0.264예요. 정말 김복준 교수님 말하신 것처럼 만만치 상태다 보니까 팬들은 어디 하나도 편을 들어줄 곳이 없고 실망만 느끼고 있습니다. 힘찬 씨가 알아봤더니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네요. 보니까 본인은 지금 자숙하면서, 지금 자숙이란 뜻 알기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 고개를 못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로 자신의 말처럼 처절하게 반성하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왜 이럽니까? 분위기가 정말 답답하고 진짜 분노까지 침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50대 초반의 부부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결혼 생활 해왔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복하게, 말 그대로 유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죠. 그렇죠. 이 남편도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때 남편이 타겟책이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장으로 그냥 서류만 이혼하는 거야. 위장 이혼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뇨? 이게 가능한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조만간 이제 소위 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만 위장 이혼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내, 그러니까 당신 명으로 돼 있는 집이라도 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살려면 당신 명의로 된 집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우리 당신 집은 집대로 지키고 다시 재결합을 해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아내를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홍종선 기자님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의 진심을 믿은 거죠. 이 가족, 우리를 위해서 이 집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류상 이혼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남의 눈에 띄어서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좀 뜨문뜨문 오지 않더니 이젠 아예 집에 안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위장 이혼의 이른바 알리바이는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점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니 아예 집에 안 왔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던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막 다그쳤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니 이혼까지 해놓고 왜 이러느냐. 이혼했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 말 철떡같이 믿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위장 이혼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제한이고 뭐고 할 거 없죠. 이 사람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혼해놨는데 이미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죠. 네. 아, 근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장 이혼을 제한할 당시에 이미 여성이 다른 여성이 생겼을 수 있느냐 그 가능성입니다. 그거는 조사해봐야겠지만 네. 가능성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아니 어려울수록 원래 부부는 더 가깝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이혼하자, 집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아내를 꼬드겼다면 그렇게 안 하면 아내가 위장이로라도 이혼해 주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미리 생겼을 개연성도 있고요. 네.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일선에서 이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아하. 꽤 봤어요. 이게 법적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제 이미 이혼이 돼버렸기 세상에, 때문에 어떡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그 다음에 이미 이혼을 해버리면 다른 여자하고 만나도 외도에 대한 어떤 도덕적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걸 노리고 아내를 꼬드겨서 일단 이혼하고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하. 절대 이거 함부로 저 위장 이혼에 동의해 가지고 그 이혼 도장 찍는 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홍종선 기자님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글쎄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다른 재산을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집은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는 아니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내는 서류만 이혼한 거예요. 위장 이혼이고 본인은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되돌릴 수 없나요?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분들 저 말고도 더 계신가요? 이런 경우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게 아내분이 됐건 남편분이 됐건 간에 위장 이혼했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어처구니는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 도로 물을 수 없나요? 하는 분들이 오셔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어떡해요 이거? 위장 이혼을 하는 이유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MF 때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도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집 한 칸 있으니까 이혼하자. 이걸 당신 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럼 당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편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남편의 빚은 아내한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내가 연대보증 서지 않은 이상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인격체예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요. 자, 이혼하고 나서 만약에 전 재산을 아내 앞으로 해줬다. 그럴 경우에도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사행위로 취소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혼 같은 경우는 절반, 반반씩 나누잖아요. 근데 100%다 갔다? 그거는 채권자의 어떻게 보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거는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세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1가구 2주택일 때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뭐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이제 뭐 특례를 입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3가지 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장 이혼은 그러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아내의 증언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탈세 목적이라는 게 명백해지면 세무당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겠죠. 뭐 더 나아가서는 그 고발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같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다면 뭐 강제집행 면탈죄 같은 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의 이제 고민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위장 이혼,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어요. 남편의 그 제안에 솔깃해서요. 그런데 집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다시 원래 상태로 남편을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분의 고민은요. 가능합니까? 한번 떠난 남편은 있잖아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떠난 남편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이제 그 혼인 무효 같은 경우 위장 결혼은 이제 혼인 무효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무효로 되지만 이 위장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위장 이혼도 합법적인 이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유효하고요. 이럴 경우는 있어요. 아내가 속아서 정말로 남편한테 속아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깐깐합니다. 엄격합니다. 네.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또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정말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요. 네. 이혼 꼭 해야겠대요. 서류상 이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가 있습니까? 1억 원을 아낄 수 있대요. 아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의 가치가 1억 정도입니까? 아하. 두 분의 가정을 유지하고 네. 결혼을 유지하는 거는 1억은 훨씬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위장 이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상에 이 아내분은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이 하소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뭔가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분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는 좀 뭔가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알콩달콩 꽁냥꽁냥 사는 부부들 얘기 좀 해보도록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개그우먼 홍현희 씨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슨 씨 부부가 결혼 2주년을 기념해서 웨딩화보를 다시 찍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찍었나 이렇게 화려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소박하게 일상복 입고 면사포만 쓰고 그렇게 아주 귀엽게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2주년도 리마인드 웨딩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 한 장은 찍자. 그리고 좋은 날이니까 기념하자. 이렇게 제이슨 씨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10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1,021만 원은 기부하자. 이번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했어요. 스케줄 끝나고 일 끝나고 나왔더니 남편이 차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거기서 풍선이 샥 위로 올라갔습니다. 풍선이면 족하죠. 저 장면은 많은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장면인데요. 네, 어쨌든 저렇게 또 로맨틱한 장면도 연출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찐한 일상이요.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왜 들고 왜- 오셨어요? 이거 심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여기 나무에 심어주는 거라던데 산에? 아니 그건 집에다가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받침대가 왔는데 이거 나무가 원래 산에 자라야지 왜 집에다 자라. 이게 작잖아 나처럼 온실 속에 화초에 있어야지. 무슨 말해도 야생에서 자랐잖아. 거칠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자연이냐? 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무슨. 나무 심다 너도 다 심어버릴까? 어우, 제이슨 씨 아주 그냥 뭐. 삽질 왜 이렇게 잘해? 저 근데 육군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육군 아. 병장 만기전역. 뒤에서 오빠가 삽질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제가 동생이니까 혼자 심으셔야 돼요. 사랑과 영혼처럼 한 번만 자세 좀 잡아주세요. 그냥 한 번씩 되는데. 아 빨리 뭐 해봤어야 알지 삽질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삽질을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여기를 네, 이렇게 잡아. 네. 잡고 여기를 둘레가 안 돼. 제 다리로 할게. 여기를 그렇지. 해서 밟아. 어. 여기 검은색 부분 있지. 그래서 밟아봐. 왜 A씨야? 나봐. 아무도 없어. 뭐 아무도 없어. 나무를 일단 심어도 돼. 아니 삽질을 도와줄 때는 마치 사랑과 영혼의 그 장면이 연출되는 데 했으면 역시 개그맨 커플로 그냥 돌아갑니다. 바로 금세 김옥진 의원님. 귀엽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네. 오히려 홍현희 씨 저렇게 귀여운지 몰랐는데, 근데 홍현희 씨는 지금 보니까 이 남편분도 잘 만났지만 네. 시댁 시부모님도 또 엄청나게 잘 만난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저 결혼 2주년 맞이해가지고 이 며느리 그 홍현희 씨를 위해서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 흙찜질 해준다고 네. 산에 가서 쑥하고 어성초 채취해가지고 직접 건조하고 손수? 예. 그다음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찜질할 때 수발 들어주시고 어허. 뭐 이런 그 각종 그 깜찍 이벤트에 야. 또 부모님까지 참여를 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아하.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뭐 오는 정이 있다 하는데 뭔가 시부모님한테 평소에 잘하니까 이런 게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시부모님, 뭐 처가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랑받는 방법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적인 건데요. 혹시 돈 이런 거 아니죠? 첫 번째는 자주 방문하는 거죠. 아하. 근데 홍현희 씨는 자발적으로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돈이죠. 그냥 갈 때 내 돈을 가는 게 아니라 용돈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 홍현희 씨가 뭐 능력 좋죠, 성격 좋죠, 진정성 있죠. 정말 최고의 며느리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그걸 따라갈 게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정말 자주 안부 인사드리고 찾아뵙거나 하는 게 정말 큰 효입니다. 시댁이건 아니면 또 처가건요. 그런데 당시에 홍종석 선생님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도 많은 화제를 불러왔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 결혼이었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약속, 6개월에 이미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이 사실 이제 요즘에 홍현희 씨 너무 바쁘지만 좀 일이 드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 개그하는 김영희 씨랑 같이 성인용품점을 내려고 했습니다. 어허. 그때 이제 뭔가 이제 가게 인테리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 인테리어를 맡겼던 사람이 제이슨 씨였는데 네. 그때 김영희 씨는 너무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가수 활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로 계속 만나게 된 게 홍현희 씨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희 씨는 내가 지금 중매선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급속도로 가운데 김영희 가까워졌어요. 씨가 네, 김영희 씨 있죠. 아주 또 개그맨다운 그런 모습인데 네. 이렇게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서로를 또 금세 파악한 거죠. 네. 그래서 초고속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꽁냥꽁냥 사는 모습이 좀 셈이 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꽁냥꽁냥 부부는 누굴까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meant to be. Say goodbye to the pain of the past. We don't have to feel it anymore. Love's an open door. Love's an open door. Life can be so much more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Love's an open door. 끝으로 나의 색을 고개를 내밀어 안 하던 짓을 해볼래. 저 반칙 아닌가요? 아, 저 두 분 그냥 바라볼 때 그냥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데 홍종선 기자님 저 두 분 누굽니까? 지금 여성분 보셨을 거예요. 그 함현지 씨죠. 그 오뚜기 함현준 회장의 딸. 아,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뭐 33만 명 돌파했다, 35만 명 돌파했다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연예인 주식 부자 이 순위에서 주로 5위 안팎에서 봐요. 지금 뭐 최근에 알려진 것만 해도 5위. 주식 보유한 것만 311억 원어치를 가졌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돈 이 정도 많이 가졌으면은 그냥 뭐 할까 싶은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죠. 뮤지컬 배우로 뮤지컬 먼저. 배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쩐지네. 지저스, 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지구를 지켜라, 노트르담 파리 이렇게 뮤지컬 배우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 SNS도 좀 했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SNS 하면서 빵 레시피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 SNS에서는 영상을 한 1분 요 정도만 올려야 되니까 이게 좀 성이 안 찼던 겁니다. 좀 길이감 있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이 너튜브라고 하죠. 시작을 했는데 인터넷 네. 방송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 초만 해도 한 1,000명이었어요. 5월에도 10만 명. 근데 네. 1,000명 넘는 이 기점이라고 하는데 10만 명 넘고 급속도로 늘어서 이제 33만 명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빵 레시피 공유하려고 했어요라는 소박한 출발 동기에 비해서는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뮤지컬 배우 어쩐지 앞서 노래 실력이요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 뮤지컬 배우가 앞서 이제 또 공연하는 모습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근데 앞서 그러면 저 함현지 씨 옆에서 화음을 넣으면서 기타를 튕기던 분은 대체 누굽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7년 열애 끝에 결혼한 동갑내기 남편입니다. 근데 아니 저 남편분께서 공부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민사고를 나와서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홍콩 소재 회사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허.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니, 함현지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 잘하시는데 남편분도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네.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연합 졸업 파티에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키웠다고요. 그래요? 엄청 오래 연애를 했죠. 혹시 둘이 정략 결혼한 게 아니냐? 왜냐면 임원 자제거든요. 아, 임원 자제예요? 네, 아. 대기업 임원 자제인데 정략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니다. 절대 아니고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연애하다 보니까 빨리 같이 이제 살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조금 가슴 아프겠어요. 요즘 민사고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편과 꽁냥꽁냥한 모습을 연출하는 함현지 씨.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과연 이번에는 우리 또 배를 아프게 할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게.
요리 대결 제2탄 수제 짜장 대 오뚜기 3분 짜장 햄편의 선택은 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썰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와, 너무 신기해. 와, 신기해. 넘나 굵죠? 하지만 제가 만든 첫 면이라고요. 너무 감동이 넘니다. 2시간짜리 짜장. 이거 내가 진짜 만든 거예요, 뭐. 이 면 만든 거야, 여보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맛있든 이게 훨씬 맛있어. 정말요? 오늘은 정정당당하게 제 편을 들어줍니다. 아, 왜 우리 제작진 진짜 먹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춤추 죽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장면만 놓고 보면 여느 그냥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과 그냥 흡사하다. 저는 뭐 재벌가의 딸이라서 되게 우아하게 칼질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요. 함현주 씨 기사 검색하면은 뭐 이 주식 부자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 5위 뭐 이런 거로만 알려져서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봐왔지만은 그 말투라든지 표정 분위기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거를 팬들이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본인도 스스로도 저렇게 밝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인이 유튜브 채널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제 저거 하면서 일상을 밝히는 건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털털하고 그렇대요. 그냥 실없이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플레 뚜껑 진짜 핥아 먹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접시도 핥아 먹습니다. 이런 것까지 올리면서 털털한 면모까지 보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함현지 씨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재벌가 회장 딸로 보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진행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서 말도 못하고 난 사라질 거야. 그건 너무 두려워서 그를 너무 갖고 싶어 미치도록 죽을 만큼 아, 정말 대단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함현지 씨. 앞으로도 또 많은 또 즐거움, 팬분들께 즐거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꽁냥꽁냥 부분은 대체 누굴까요? 홍종선 기자님. 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빠가 평상시에 제가 목욕물을 받아달라 그러면 항상 오빠가 목욕물을 받아줘요. 이벽제를 오빠가 또 이렇게 욕조에 넣어주거든요. 마침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짜잔! 이게 뭐냐면 이벽제처럼 나온 짜란! 오빠한테 이제 오빠 이제 요거 하나만 넣어도 된대. 이렇게 해서 또 깜짝하면 이거 세 알만 더 넣어. 한 세 알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 아니야 이거 나 오늘 목욕하려고 사온 거란 말이야.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과하면은 넘쳐. 과유 불급이야. 어떡해 이거 유통기한 지난다니까? 내일. 뭐해? 그래 뱉어. 너무. 뱉어. 또 장난치는 거지. 장난. 이거 부럽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종선 기자님. 이 홍윤아, 김민기 개그 부부죠. 평상시 홍윤아 씨가 원래 남편한테 좀 몰래 카메라로 장난을 쳐요. 이때도 이벽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카롱, 과자를 가지고 저렇게. 근데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랑이 부러웠는데요. 네.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이 홍윤아 씨가 얘기를 합니다. 공연하고 밤에 집에 가는데 이런 노출한 그 남성이 다가와서 깜짝 놀랐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주다가 이 김민 씨가 보니까 홍윤아 씨가 마음이 너무 착하더래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근데 네. 그때는 비밀 연애였어요. 아하. 그랬다 2011년부터는 이제 공개 연애를 네. 하다가 2018년에 결혼 골인. 지금 3년 차인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저 커플도 상당히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알콩달콩하면서 가식 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줘서요. 근데 앞서 남편분 김민기 씨가 진짜 걱정하네요, 인철 변호사님. 이 남편 김민기 씨의 별명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개그계의 최수종. 최수종 씨가 아내 하이라 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하이라 씨가 나온 드라마에 카메오로 깜짝 출연했습니다. 아내를 그래요? 위해서.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어허.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고 부부가 된 이유가 전 두 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스킨십이 많대요. 아하. 정말로 인고 부부고요. 네. 정말 부럽긴 합니다. 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 항상 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간결한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쑥쑥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 두 분도 앞으로 꽃길만 걷는 행복 시간만 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